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강의를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선생님과 수업했던 이 2시간의 한국사 시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줌 수업을 하다가 좀 선생님이 약간 마이크 불량으로, 선생님의 수업이 잘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웅웅거려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좀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다시 녹화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크게 2시간 분량을 올릴 거예요. 지금 촬영할 분량은 어느 부분이냐? 이 프린트 6번, 이 6번 프린트에서 우리가 조선 책략에 들어온 뒷이야기, 그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이모군란의 배경 전개까지 이렇게 1시간 분량 촬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모군란의 결과부터 갑신정변의 배경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선생님이 추가 촬영할 분량은요. 6번 프린트의 내용, 조선 책략 뒷이야기 이 부분 수업을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늘 카메라로 여러분 보다가 하니까 네, 좀 어색하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조선 책략의 뒷이야기인데,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강화도 조약이죠. 그죠? 조선의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 이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누가 물러났죠? 네,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했지만 실권은 아내였던 민비와 민씨 세력에게 넘어갔다 그랬죠. 자, 이 민씨 세력은 시아버지랑 생각이 달라서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할 마음이 없었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성장했다? 나라문을 열고 서양과의 문물 교류를 주장하던 통상개화론자들이 성장했다. 대표적인 사람들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조선의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졌을 때 이 변화를 캐치하고서 딱 치고 들어온 게 누구예요? 네, 신미양요 때부터 준비해왔던 일본이었죠. 그죠? 일본이 본인들이 당한 대로, 본인들이 보고 배운 나쁜 대로, 나쁜 점 그대로 운요, 최신식 전투함인 운요를 보내서 사건을 일으켰죠. 운요 사건.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문을 열고 강화도 조약을 맺는데, 이 강화도 조약은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 이 조일수호 조규 하나의 본문과요, 여기에 딸려오는 2개의 부속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늘 그랬듯이 이런 조약은 겉에 드러나 있는 조약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조일수호 조규에 이런 겉에 드러나 있는 그 속에 숨겨진 내용,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얘기 왜 했죠? 누구의 간섭 배제하겠다? 청나라 간섭 배제하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항구를 3군데 연락을 했죠. 경제의 부산, 정치의 인천, 군사의 원산.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이 뭐 하게 해달라? 마음껏 통상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의 해안을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측량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부산, 인천, 원산 이 계양장에서 장사하는 모든 일본인들에게 영사재판권, 치해받권 허락해달라 라고 하는 본문 내용 기억하시죠? 여기에 딸려오는 부속조약, 첫 번째 부속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자, 여기서는 뭘 규정하죠? 일본과 조선의 무역 형태를 규정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에 와서 장사할 때는 내륙지방 아무데나 들어갈 수는 없다. 어디서만 부산, 인천, 원산 이 3곳의 계항장 그 안에서도 심리라고 하는 정해진 거류지 안에서만 장사해야 한다. 해서 무슨 무역이었죠? 거류지 무역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계항장에서 일본인들을 장사할 때 일본 화폐를 마음대로 그대로 환전 없이 쓸 수 있다. 계양장, 일본 화폐 유통 허용 이 2가지가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째 부속 조약 조일 무역 규칙, 다른 말로는 1차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3가지가 없죠. 3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했죠,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들 면을 팔고 면직물을 팔고 쌀을 사갑니다. 근데 일본이 이 파는 면직물, 영국산 면직물이거나 자기들이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면직물이죠. 이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이 관세, 세금을 안 매기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수공업자들이 몰락하겠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가. 자기 나라가 이제 산업혁명하느라 쌀이 모자라니까. 근데 그 쌀을 사가는 거에 아무런 리미트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쌀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점 투성이었던 강화도 조약 바꾸겠다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으로 갔는데 성공에 실패.
실패하죠. 그죠? 오히려 책을 하나 얻어옵니다. 무슨 책을 얻어오죠? 바꾸랑 강화도 조약을 못 바꾸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얻어오는데 제목은 조선이 들어가지만 이 책은 누가 누굴 위해 쓴 책이라고?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청나라를 위해 쓴 책입니다. 자, 이 조선책략의 내용.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 방러해야 한다. 방러하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제가 말했죠. 이 책은 청나라가 청나라를 위해 쓴 책. 그러면 지금 청나라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연미국 하라고. 러시아 막으려면 너희가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 한대. 미국이랑 우리 조선이 연합을 맺는 게 청나라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되느냐?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죠. 조선은 우리 청나라의 말을 듣는 나라다.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그 영향력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누굴 견제할 수 있죠?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했죠. 그죠? 조선책략의 이런 목적과 내용. 그리고 조선책략에서는 우리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라 문 열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시간에는 이 조선책략에 들어온 뒷이야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걸 볼 건데, 조선책략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연미국해라, 개화해라. 근데 개화는 금방 받아들여집니다. 애초에 지금 조선 정부의 방향이 개화잖아요. 강화도 조약도 그래서 맺은 거잖아. 그래서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개화 정책은 바로 진행이 돼요. 근데 연미국은 이건 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신미양요의 아픈 기억이 있잖아. 그래서 이 연미국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건 바로 진행되는 개화 정책을 볼 건데, 보시면 개화 정책이 지금 진행되는 시기가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기만 보라는 거야. 2년밖에 안 되죠. 오, 쌤, 조선이 2년 만에 개화가 끝났나요? 그럴 리가 없죠. 개화라는 건 10년, 20년 내다봐야 되는 건데, 그럼 왜 2년밖에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개화 정책이 2년 만에 박살나버리고 중단납니다. 왜냐? 반란이 터지거든요. 이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짧게 진행된 이 개화 정책을 볼 건데, 조선에서는 이 개화 정책을 추진 총괄하기 위한 전문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통리, 기무, 아문. 이 기구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머리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머리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면 그 머리가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겨주는 손과 발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리, 기무, 아문의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겨주는 행정, 실무, 손과 발이 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사예요. 통리, 기무, 아문 아래 12개의 전문 부서가 있던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시험 자료에 통리, 기무, 아문이나 12사가 나와. 그러면 이건 딱 이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개화 정책이 2년밖에 진행 안 됐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이모군란 터지면서 개화가 중단되는 그 2년이란 짧은 시간, 그때만 존재했던 기구가 이 통리, 기무, 아문이랑 12사예요. 이모군란으로 그 개화 정책이 박살날 때 통리, 기무, 아문과 12사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거는 그 2년간 진행된 그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구나. 초기 개화 정책 시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개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건 좋아. 근데 조선이 개화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 이제 수원 여기 왔으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공부는?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조선도 그런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에게 물어봐야죠. 다행히 조선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먼저 나라 문 열어서 먼저 개화 정책을 하고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 이웃인 청나라와 일본이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화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려고 청나라랑 일본에 보낸 사신들입니다. 자, 일본에게 보낸 사절단을 조사시찰단 혹은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일본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보내는 사절단을 뭐라 그러냐? 영선사라 그래요. 자, 근데 이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는 이 목적이랑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개화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문명개화론이라는 이름 아래 메이주신하고 있잖아. 문명개화론이 뭐야? 다 바꾸자는 거죠. 기본적인 체제부터 껍데기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싹 다 바꾸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조사시찰단에 보고 보여야 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얘들은 전범위, 일본의 모든 변화를 관찰하고 그래서 문물시찰단이에요. 얘들이 이제 보고서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문견 사건이라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사료야.
조선인의 눈으로 바라본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근데 청나라에 가는 영선사는 임무가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 청나라는 양무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중체서용. 중국의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선사도 가서 뭐만 보면 돼요? 이 청나라가 받아들이는 껍데기, 하드웨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영선사는 좀 슬픈 게, 이 기술을 배운다는 건 여러분,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 조선 정부는 돈이 없죠. 강화도주의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 돈이 없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거기다가 이모군란, 이 개화 정책이 중단되는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더 이상 유학생 생활을 지속 못하고,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이 배웠던 이 서양의 기술을 토대로요. 서양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워요. 그래서 영선사 덕분에 우리나라에 서양식 무기랑 그런 기계를 만드는 기기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사시찰단과도 관련된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선의 이 성리학을 사랑하는 양반들은 개화 정책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죠? 싫어하죠. 이 성리학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개화를 싫어해요. 성리학적인 양반들은. 근데 이 성리학적인 양반들이 일본에 보내는 조사시찰단과 청나라에 보내는 영선사 중에 뭘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일본을 더 싫어합니다. 왜냐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중국, 청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4대에 오던 섬기던 나라잖아. 근데 일본은 속된 말로 외놈, 오랑캐란 말이에요. 오랑캐. 어찌 오랑캐에게 서양 문화를 배우겠다고 화신을 보내느냐 해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 그래서 고종이 조사시찰단 보낼 때요, 공개적으로 못 보냅니다. 몰래 보내요. 심지어 얘네한테 누구한테까지 비밀이었냐면은 조사시찰단 얘들한테도 비밀이었어. 얘들도 몰랐어요. 자기들 일본으로 갈 줄. 고종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산으로 가는 암행어사다. 부산으로 가서 내 편지를 뜯어봐라. 거기에 너희가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라고 했거든. 그게 부산으로 가가지고 암행어사인 줄 알고 부산 갔지. 부산 가서 편지 뜯어보니까 응 아니야, 사실 너희 일본 가야 돼. 가서 문물 배우고 와 라고 적혀있었다 그래요. 이런 비하인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조사시찰단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성리학적인 양반들이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성리학적 양반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의 실권자, 이 민씨 세력이랑 그 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게 얘들아, 일본은 어쨌건 외놈이잖아. 그 당시 양반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은 우리가 섬기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중국에 좀 기울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일본은 물론 배우겠다고 보내긴 했지만 따라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일본은 지금 문명기하로 다 바꾸자는 거잖아. 성리학적인 질서까지, 기본적인 체제까지. 그래서 이 조선의 지배층, 민비랑 고종도 일단은 청나라식으로 다 바꾸기 힘드니까 우리도 청나라처럼 우리의 껍데기,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한 상태에서 껍데기, 과학기술과 군사력부터 받아들이자 해서 조선 정부가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게 군제 개편입니다. 군사제도. 이때 이제 신식군대를 만드는데, 이때 만들어진 신식군대가 바로 별기군이라는 거예요. 별기군. 신식군대, 별기군. 이거는 여러분 기존의 조선에 존재하던 그 구식군대랑 완전 다른 군대예요. 번거지 모자 함지창 그런 군대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문제는 이런 별기군, 완전 서양식 군대,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무기를 쓰고 서양식 훈련을 받는 이런 별기군, 교관도 일본인이야. 당연히 이런 걸 만들 거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조선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별기군 만드는 돈을 어디서 끌었었느냐? 기존에 존재하던 구식군대, 여기에 들어갈 돈을 다 별기군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식군대가 원래 5개 있었거든요. 부대가 2개로 줄여버립니다. 정리해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2개 부대에도 지원을 안 해줘요. 다 별기군 쪽으로 끌어쓰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별기군에게 차별받는 구식군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구식군대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건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 조선은 일단 껍데기, 기술부터 받아들이자 해서 각종 근대 시설을 만드는데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쇄를 위한 기구, 책이랑 신문을 만드는 게 방문국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폐, 돈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거는 전환국이라는 거고요. 무기를 만드는 게 기기창이라는 곳이고요. 우편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체국, 조선은 우체국이 없잖아, 얘들아. 편지 보낼 때마다 새 다리에 묶어 보내거나 파발에 보내거나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근대적인 우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게 바로 우정국이에요. 조선의 우체국. 이 우정국이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우정국, 너무나 기념할 만한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정국, 기기창이 아까 그 영상사가 한 거 얘기했죠.
우체국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 우정국이 만들어진 거를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그 연회장에서, 그 축하 연회에서 나중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져요.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모군란이라요. 조선 책략 이후에 여러분, 조선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식으로 개화 정책을 하느냐.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리기무함은 12사, 청나라에 보낸 영선사, 일본에 보낸 조사시찰단, 그리고 새로운 군대 별기군, 그 외에 각종 근대 시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조선 책략에서 조선에게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었던 건 연미국이었죠. 미국이랑 연합해라. 드디어 결론이 납니다. 오케이, 미국이랑 연합하겠다. 조약 맺겠다. 자,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된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역시 황준헌이 조선에 전파해준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입니다. 여기서 왜 청나라가 우리한테 미국이랑 조약을 맺으라 그랬다고 했죠? 청나라의 이득이 되니까. 어떤 면에서 이득? 얘기했죠. 조선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늘어나고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조미프 통상조약의 내용을 볼 건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얘들아, 지금 이게 두 번째 조약이잖아요. 강화도 조약에 이은 두 번째 조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랑 비교해야 될까? 그치? 강화도 조약이랑 비교했을 때 조미프 통상조약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알아야 돼, 얘들아. 조선도 뭔가 강화도 조약에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차이점 나오는가 봅시다. 자, 고종이 결국 고민 끝에 연미국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조선 책략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거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미국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는 정의로운 나라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고종이 정말 미국이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나라, 캡틴 아메리카라면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 미국이 우리 조선을 다른 제국주의 깡패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종이 이 조미프 통상조약 맺을 때 미국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게 그겁니다. 이제 두 나라 간의 조약이 맺어지면 두 나라는 친구다.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 이제 우리 친구가 되었으니 조선과 미국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에 의해 고통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무조건 도와주기로 하자. 할 수 있냐? 물으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요? Of course, my friend. 우린 친구입니다.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 그래요. 그래서 거중조정. 이게 거중조정이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 이게 고종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왜 감동이냐? 뭐 말이야 당연히 서로 도와주자는 건데 당시 조선이랑 미국을 비교해봐. 조선이 미국을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돛담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갈 것도 아니고. 이건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 조선을 도와주겠다. 보험 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종이 감동받아서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이제부터 미국을 한자로 표시할 때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한자로 표시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북한은 쌀미자를 씁니다. 미제 앞제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쌀미자를 쓰는 북한,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대한민국. 좀 극단적이죠, 여러분들. 어쨌건 이런 거중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용기를 얻은 고종 한 발 더 나갑니다. 미국에게 말해요. 미국, 우리가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그 부속 조약 중에 조일 무역 규칙 이걸로 무관세를 규정했거든요. 근데 관세를 안 매기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초토화됐어요. 미국, 당신들은 그러지 않을 거죠? 미국 당신네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에 우리 조선 정부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럴까요? Of course, my friend.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세는 그 나라의 자유입니다. 당연히 우리 미국에서 당신네 조선에 들어가는 물건에는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관세의 틀을 벗어던진 거예요. 와,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 너무 아름다운 나라 아닌가요? 역시 캡틴 아메리카는 멋있어요. 종이 쳤어요. 실은 제가 이 빙교실을 하다 보니까 이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 들리네요. 빠바바바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이쁜 짓을 하느냐? 착해서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짱짱 이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 자동 패치, 자동 업그레이드, 뭐죠? 최혜국 대우. 이걸 가져갑니다. 일본도 강화도 조약에서 가져가지 못했던 그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가져가는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치해법권, 영사재판권도 가져가요. 사실 여러분 영사재판권, 치해법권도 굉장히 불평등한 건데 앞에 나오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치해법권 정도야 뭐 햄버거 시키면 따라 나오는 감자튀김 느낌 나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거 봐봐. 얘들아,
지금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강화도 조약에는 보이지 않던 게 등장하죠. 그게 뭐죠? 그죠? 거중조정. 이런 얘기 없었잖아, 강화도 조약에서. 그리고 관세 인정. 최애국 대우. 이거는 미국과 맺은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나온 내용들이야.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이 조미수 통상조약은 우리에게 손해일까, 이득일까? 되게 애매하죠. 최애국 대우로 생각하면 손해 같은데, 그래도 거중조정이면 우리가 보험 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거중조정 지켜졌을까요? 정말 미국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와줬을까? 아닙니다. 거중조정은 단 한순간도 지켜지지 않아요. 고종은 이걸 순진하게 믿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다양한 사건들, 거문도 사건, 청일전쟁, 뭐 러일전쟁 이런 거 할 때마다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미국은 도와주지 않아. 특히 언제? 결정적으로 일산흑약.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갈 뻔했을 때, 그때 이제 고종이 막 미국 대통령 편지를 써요. 막 10통 20통. 미국이 씹어. 근데 씹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팔아 넘깁니다. 누구한테? 일본에게. 가스라 테프트 미략. 이제 가스라가 일본인, 테프트가 이제 미국인인데 이제 그 미략을 맺어요. 내용은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이래서 팔아 넘겼어요. 안 지켜진다고. 이게 안 지켜진다라 그러면 우리가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당연히 손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아직까지 뭐 그걸 모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미래 일이니까. 자, 이런 조미수 통상조약은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제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본에게. 여러분, 그 조일 무역규칙 기억나죠? 두 번째 부속조약. 거기서 이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유출을 규정했잖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미국도 우리한테 관세를 내는데 일본은 안 낼 거냐? 미국도 말하는 거죠. 야, 난 조선에 관세 내는데 너네 안 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일본도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일 무역 규칙 1차 조일 통상 장정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로? 2차 조일 통상 장정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을 바꿉니다. 일단 무관세는 일본도 관세를 내기로 했어요. 오케이? 관세 낼게. 관세 협정.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도 문제가 됐었죠. 그죠? 무관세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무제한 곡물 유출은 뭐로 바꾸냐? 우리가 말하는 거야. 쌀 안 팔겠다는 거 아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먹을 쌀이 없을 때, 쌀값이 너무 오르고 우리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을 때는 쌀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방공령입니다. 방어한다, 지킨다. 무엇을? 곡식을 지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일본이 조건을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인정해줄게. 대신에 방공령 할 거면 한 달 전에 미리 말해. 이게 나중에 함정카드로 발동해서 동학농민운동 때 여러분들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일본이 하도 쌀을 많이 사가고 쌀값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선포를 해요. 몇몇 지방에서. 근데 일본이 나는 너희가 그런 말한 거 못 들었다. 한 달 전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너희가 약속을 어겼다. 해서 벌금 냈어요. 당연히 그 벌금 조선 정부는 낼 능력이 없죠. 백성들 세금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일본 왜 이렇게 착해요? 이거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조약을 잘 바꿔줄까? 단순히 착해서? 미국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일본도 얻고 싶은 게 있거든.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못한 거 미국이 먼저 가져간 게 있잖아.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 그치. 이거 최애국 대우 가져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 또 손해요, 이득이에요? 이런 손해죠, 여러분들. 최애국 대우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이거든, 얘들아. 자, 아무튼 근데 고종은 지금 미국에게 감동받은 상태야. 봐봐, 미국이 거중조정으로 지켜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미국이 관세 내가지고 일본과 조약도 바꾸고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미국이 보낸 외교관들, 사신들이 도착을 합니다. 외교관이 오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에게 외교관을 보내주었으니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한다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외교관을 파견한 거에 대한 답방의 형식으로 우리도 미국의 외교관, 사절단을 보냅니다. 최초의 서양 사절단, 이를 뭐라 그러냐? 보빙사라 그래요. 보답한다, 은혜에 보답하는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보빙사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들은 민영이, 홍영식, 광범위, 길준이는
진짜 그 애국심을 가지고 갔어요. 미국의 문화를 배워서 조선을 발전시키겠다. 근데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당시 조선과 미국의 격차가 어마어마했다고 했죠. 조선 전기도 없고 가마 타고 마차 끌고 다니는데 미국은 이미 전기 들어오고 지하철, 기차, 엘리베이터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고 많은 걸 배워왔다. 다만 조선인들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고 미국인들이 유럽 여행도 시켜줬다고 이야기했죠. 막 피라미드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들. 자, 어쨌건 보빙사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종에게 말하죠. 정말 서양, 미국을 포함한 서양 애들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빨리 우리도 그들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해서 고종이 오케이, 나라문 다 열자! 이래가지고 이 보빙사 이후에 우리는 다른 서양 국가랑도 조약을 맺는데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다 나라문 열어. 근데 중요한 건 싹 다 불평등입니다. 모두 다 최국 대우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평등하게 맺어줄 리가 없죠, 여러분들. 야, 미국이랑은 저렇게 다 해주고 우린 안 해주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얘들아.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자, 어쨌건 여기 여러분들 아래 자료들 조사시찰단의 보고서, 조선 책량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여기 원문에서 어떤 게 거중조정이고 어떤 게 관세부가고 어떤 게 최애국 대우인지 여러분들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조선 책략에 들어온 뒷이야기 봤습니다. 7번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 6번 프린트를 푼 다음에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되고요. 뭐 과제는 이미 하셨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 녹화 강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8번 프린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모군란, 이 이모군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여러분, 자, 이모군란 뜻을 본다면 8번 프린트 이모군란. 제가 이거 보충 강의고 해서 조금 빨리 나가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예 못 들었는지 했는지. 쓸쓸하네요. 혼자 수업하니까 되게 좀 그렇다. 작년 생각나요. 작년에 쌤이 이제 유튜브 올린 것처럼 작년에 교실에 카메라 탁 하나 놓고 혼자 수업했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여러분들 이름 그대로 이모년에 1882년 이모년에 누가 군인들이 무엇을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여기서 반란 일으켰다고 하는 군인들은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아니라 그 별기군의 등장으로 차별받았던 조선의 구식군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란의 스타트는 구식군인들이 일으켰지만 이 군인들의 반란에 당시 일반 백성들, 고통받던 도시 하층민들이 함께 합세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두 가지죠. 군인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에 왜 가담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배경으로. 자, 일단 군인들이 반란 일으킨 이유는 누구와의 차별 대우? 조선이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였죠. 그죠? 어떤 차별을 받았죠? 별기군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구식군대를 정리해고해서 두 개로 줄여버렸죠. 남아있는 이 두 개 부대도 엄청나게 차별을 받아. 무기도 구닥다리, 입는 옷도 구닥다리야. 근데 그래. 무기랑 옷이야 안 좋은 거 받아도 참을 수 있다? 근데 군인들을 정말 못 참게 만든 건 조선 군인들 다 직업 군인이에요. 한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진 가장이란 말이야. 근데 뭘 안 줘? 월급을 안 줬어요. 그것도 무려 13개월. 13일이 아니라 13개월입니다. 1년 1개월. 당연히 군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군인들을 더 빡치게 한 건 여러분들, 당시 이 구식 군인들의 월급을 담당하던 관청이 어디였냐? 이거 중요한 관청입니다. 선해청. 이 관청 이름이 나오면 이모군란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선해청에서 또 종이 쳤어요. 이게 좀 제 집에서 지금 녹화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녹화하는 거라 현장감 있죠? 네. 자, 선해청에서 구식 군인들의 월급을 담당하던 관리가 누구였냐? 민비의 사촌 동생인 민겸호였어요. 민겸호. 근데 얘가 나쁜 놈인 게, 조선이 아무리 막장이라도 얘들아 군인들 월급을 안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조금 좀 액수가 부족하긴 했지만 월급으로 예산이 할당됐어. 근데 왜 월급을 1년 1개월 안 줬냐? 민겸호가 in my pocket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이 참다 못해 찾아간 거죠. 민겸호를 선해청 찾아가서
나으리 저희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희가 차별받는 거, 좀 안 좋은 옷이랑 무기 받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월급 안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고 항의하니까 민겨모가 알았어. 얼마 밀렸지? 1년 1개월? 그러면 일단 내가 한 달치만 먼저 줄게. 1년치가 아니라 한 달치예요. 먼저 줄게. 이것도 군인들은 좋아라 받아가요. 당시 구식 군인들 월급을 돈이 아니라 쌀로 받았거든. 그 당시 군인들은. 그날만큼은 집에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 아빠 월급 받았어. 나 월급 받았어. 우리 가족 오늘만큼은 배부르게 먹어보자. 하고 월급 주머니, 쌀 주머니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모래랑 썩은 쌀. 먹지 못한, 짐승도 먹지 못하는 걸 준 겁니다. 이건 인간 이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화탄 방 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얘들아, 부처님도 목탁 들고 뛰어와. 뚝배기 깨려고. 아무튼 이래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군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이해가죠? 근데 왜 백성들이 여기 꺼들었을까? 백성들도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왜 힘들었느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지금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한 명의 놀부들 말고 대다수, 절대다수인 99명의 흥부들, 뭐 삶이 나아진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힘들었죠. 강화도 조약 내 조일 무역 규칙,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특히 무제한 곡물 유출. 일본이 쌀을 어마어마하게 사갔잖아. 쌀 가격이 폭등해요. 정작 우리나라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는 거야, 얘들아. 일본의 이런 경제적인 침략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은 누구에게 분노하죠? 일본에게 분노하죠. 왜 일본 놈들이 먹을 쌀을 파느라 우리가 먹을 쌀이 없어야 되지? 왜 일본 놈들이 쌀을 가져가느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야 되지? 하고 일본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 거야, 얘들아. 일본에 대한 증오. 거기다가 이건 일본에 대한 증오만이 아니에요.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일본 놈들이 저렇게 우리 쌀을 뜯어가는데 우리 정부는 안 막아주고 뭐 하는 거지? 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 거기다가 지금 정부는 또 무슨 정책하고 있어요? 방금 배웠던 각종 개화 정책, 통리, 기무화문, 조사, 시찰단, 영선사, 별기군 이런 거 개화 정책하고 있잖아. 근데 그 개화 정책 다 뭐 드는 거야? 다 머니, 돈 드는 거예요, 돈. 근데 나라는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럼 이 개화 정책 하는 돈 어디서 꼬랐을까? 그래, 백성들 세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막아줘야 되는 일본의 쌀 곡물 유출은 안 막아주고 오히려 뭘 뜯어가는 거예요? 세금. 일본은 쌀을 뜯어가고 정부는 세금을 뜯어가는 거야.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일본과 정부, 정확히 말하면 정부 누구야? 지금 이러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에게 나라문 연 게 누굽니까? 대원군 아니죠. 고종, 허수아비죠. 누굽니까? 백성들도 알아요. 민비 세력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본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런 개항과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민비 정권에 대한 분노, 이게 쌓여 있는 거야. 누구 한 명만 앞장서주면 따라갈 건데, 근데 누가 앞장서는 거야? 그래, 군인들이 못 참겠다 이러고 일어나니까 백성들도 같이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군인과 백성들이 함께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가죠? 전개, 군인과 백성들이 왜 함께 하는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군인들 제일 먼저 앞장서서 어디로 갈까요? 그들의 월급을 띵가먹고 있던 선해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썩은 모래랑 썩은 쌀이라니 참을 수 없다. 이래서 선해청 창고를 습격합니다. 창고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이게 뭔 일이야? 쌀이 그득히 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겨모가 빼돌린 쌀이 가득히 쌓여있는 거죠. 분노한 군인들이 민겨모를 폭행 구타한 다음에 민겨모의 입을 벌립니다. 너 이거 우리한테 준 거, 이거 모래랑 썩은 쌀 먹으라고 준 거지? 네가 먼저 먹어봐. 그렇게 좋은 거만 하고 민겨모 입에다가 모래랑 썩은 쌀을 부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이 안 풀려서 토막살이 있는 애요. 자, 그리고 이들 군인과 백성들은 단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까 내가 말했죠. 백성들은 누구에 대한 분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의 쌀을 뜯어가던 경제적인 침략을 하던 일본과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불을 질러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본 외교관은 죽진 않고 도망치고요. 그리고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비 정권이 있는 궁궐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습격해요. 이거 여러분 초유의 사태죠. 백성과 군인들이 지금 한나라 왕비 잡아주겠다고. 지금 그 왕비가 총 타겟이야. 궁궐 습격해서 이런 민씨 일당들도 막 잡아 죽였고, 이 민씨 일당의 우두머리 민비, 왕비를 잡아 죽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민비는 살아남았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얘기해드렸죠. 홍계웅과의 러브 스토리, 여러분들. 다시 말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자, 이런 군인과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죠?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개항이고
개화고 나발이고 다 싫다. 개학이고 개화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나라문 닫고 우리끼리 먹고 살던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원군 때죠. 그래서 군인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부탁을 받고 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여러분들 그동안 조선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개화 정책을 다 엎어버립니다. 리셋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조선은 과거로 돌아간다. 개화 정책 리셋. 뭐 그동안 만들었던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조선정부가 짧게 진행했던 통리, 기무화문 폐쇄, 12사 폐쇄, 별기군 폐쇄.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개화 정책을 다 엎어버립니다. 대원군이요. 통리, 기무화문, 별기군 폐쇄. 그리고 군인들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 구식군인 오군영 부활. 그리고 민비는 장례식. 말했죠. 넌 죽은 목숨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시아버지가 선을 넘었네. 나도 선 넘어야지. 근데 민비는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지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야 돼. 근데 민비의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빌리면 되지. 해서 외국에 힘을 빌립니다. 누구에게 힘을 빌렸죠? 그쵸. 청나라에게 힘을 빌립니다. 편집했죠? 너희 청나라가 나를 도와서 우리 시아버지를 몰아내주고 나에게 권력을 돌려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청나라 입장에선 띵호와 땡큐죠. 왜냐면 그전까지는 이 나라 내부의 문제니까 개입할 명분이 없잖아. 근데 이제는 개입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 청나라가 민비의 요청을 받고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와서 대원군 납치하고 이모군란 힘으로 진압하고 민비 세력은, 민씨는 청나라의 군대에 힘을 입고서 당당히 복귀해서 다시 권력을 쥡니다. 근데 이런 이모군란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 제가 처음 오프닝 할 때는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식 강의가 아니고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 시간도 있으니까 이모군란 결과까지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모군란의 결과. 민비가 그랬죠. 너희 청나라가 나를 도와주면 해달라는 것 다 해줄게. 그럼 진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세의 힘을 빌리는 건 당장은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외세의 힘을 빌리는, 이 외국 군대 힘을 빌리는 게 얼마나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모군란의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배울 갑신정변의 결과랑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뭐랑 비교하라고? 갑신정변의 결과랑 비교하라고. 자, 이모군란 이후에 당연히 여러분 민비 정권은 청나라 덕분에 살아남았잖아. 청나라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청나라는 이제 우리의 정치에 본격적인 간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정에 간섭을 시작하는 거야. 청나라가 우리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뭘 보내느냐? 고문을 보냅니다. 이 고문은 저놈을 매우 쳐라, 으악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치면은 멘토예요. 우리 바로 한기수 위에 멘토 선배들이 있죠.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착하고 친절하죠. 나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존재. 그게 멘토잖아. 고문도 그런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때 조언을 해주는 멘토 같은 존재가 고문입니다. 근데 우리 멘토가 해주는 조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청나라가 우리한테 보낸 멘토, 고문은 그런 친절한 고문이야. 멘토가 아니에요. 까라면 까. 강제적으로 해주는 조언은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강제적인 멘토, 고문입니다. 이런 고문을 청나라가 몇 명 보냈냐? 3명. 내정 고문 마젠창, 외교 고문 밀렌도르프, 군사 고문 위안스카이. 이거 위안스카이는 걔예요. 그 이모군란 진압하고서 그 대원군 데려가네. 여기서 마젠창이랑 위안스카이 청나라 사람인데, 외교 고문 밀렌도르프 얘는 독일인이야. 아니 독일인이 왜 청나라를 위해 일하죠? 여러분, 그 청나라의 돈을 받고 청나라를 위해 일해주는 뭐 용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거는 청나라가 우리한테 내정, 외교, 군사 세 분야의 강제적인 고문을 보냈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내정, 외교, 군사 문제에 관해서 청나라 고문들의 말을,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간섭이죠. 거기다가 이 군사 고문 위안스카이, 이모군란 진압했는데 군대가 떠나지 않아요. 데리고 온 군대를 안 돌려보내. 오히려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나라 군대가
그대로 조선 땅에 주둔합니다. 그것도 수도 한양, 왕과 왕비가 머무르는 궁궐 바로 옆에. 무려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주둔합니다. 주둔하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 조선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나라다.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과 왕비가 위험해질지 모르니 우리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 왕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뻥인 거 알죠? 이거 겉으로 하는 명분이고 실제는 뭐야? 그래, 우리 목에다가 칼 들이민 거예요, 여러분들. 목줄 채우는 거야, 목줄.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다라는 건데, 청나라는 여러분 이러한 내정 간섭을 우리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선은 우리 청나라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너희 조선의 내정을 위해 고문도 보내주고 너희의 안전을 위해 군대까지 보내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냐. 너희는 이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 해서 은혜를 갚으라고 우리가 맺은 조약이 경제적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과 민간인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에 관한 장정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앞에서 배웠던 그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미국과의 조미소 통상 조약, 내용은 쓰레기죠. 불평등 조약. 근데 최소한 그 쓰레기 같은 내용을 둘러싸이는 포장지는 정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겉으로나마 조선과 일본은, 조선과 미국은 평등하다, 친구다 이런 얘기를 적어줬거든.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요, 내용도 쓰레기인데 포장지도 쓰레기예요. 아예 포장지에서부터 너희 조선은 우리 청나라랑 평등하지 않아. 너희 조선은 우리 청나라의 꼬봉이야 라는 얘기예요. 꼬봉, 고급진 표현으로 속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청나라랑 너희 조선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너희 우리 신하라는 거예요. 꼬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골적이죠. 우리를 꼬봉으로 만들겠다는, 식민지로 만들겠다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은혜를 갚아라. 어떻게 갚아라? 너희 조선 땅에서 활동하는 청나라 상인들의 경제적인 특권을 인정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특권을 말하느냐? 여러분, 강화도 조약 때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기억나죠? 거기서 이제 조선과 일본의 그 무역 형태를 규정하잖아. 어떻게? 그래, 개항장 거류지 무역. 이 거류지에서만 장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깨트립니다. 뭔 거류지 무역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청나라 상인들은 원한다면 조선 땅 어디든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지 무역, 내지 통상권을 얻어갑니다. 이 거류지 무역이 깨지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인 침략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누가 배가 아플까? 그쵸, 일본이 배가 아프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동무대였는데 지금 이 청나라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일본도 참을 수 없다 해서 일본도 우리랑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제물포 조약인데, 조약을 갑자기 왜 맺느냐? 명분은 있어. 이모군란 때 분노한 백성들,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풀기 위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잖아.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 조선은 정말 위험한 나라다. 어찌 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외교관 건물을 불지르단 말이냐. 지금부터 너희 조선 땅에 머무르는 일본인의 안전, 너희 조선에게는 맡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제부터 너희 조선 땅에 머무르는 일본인의 안전은 우리 일본이 직접 지키겠다. 어떻게?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만 주둔하는 게 아니야. 제물포 조약으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지키겠다 명목으로 일본 군대까지 옵니다. 어디에? 수도 한양 바로 옆에 15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쌀벌하죠. 수도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다 몰려든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불지른 공사관 배상해라. 근데 우린 분명히 건물 하나 불질렀거든. 근데 일본이 요구한 배상금은 거의 건물 10개를 짓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조선 정부는 이런 배상금을 물 능력,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이것도 백성들의 세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보시면 지금 일본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으로 거류지 무역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내지 통상권을 가져왔잖아. 그지? 일본도 당연히 뭐 갖고 싶을까? 그죠? 우리도 내지 통상권 내놔 이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근데 진짜 혼자 하니까 너무 우울하네요. 자,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미안요. 이거 아닌데. 이거다. 미안해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 조일 수호조규의 부속 조약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시면 조일 수호조규 이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 두 개죠. 첫 번째 부속 조약 조일 수호조규 부록. 여기서 뭘 규정하죠? 일본인들은 개항장 거류지에서만 장사할 수 있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속 조약 조일 무역 규칙, 다른 말로는 1차 조일 통상 장정. 여기서는 세 가지가 없었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조일 수호조규 부록은 뭘 계기로? 방금 공부한 이모군란. 이 이모군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청나라랑 조청, 상민, 수육 무역장정을 맺고 여기서 청나라에게 뭘 줘 우리가? 그래 내지 통상권을 허락했잖아. 이걸 보고 이제 일본도 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조일 수호조규 부록을 조일 수호조규 속약으로 바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도 청나라처럼 내지 통상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속 조약이었던 조일 무역 규칙 1차 조일 통상 장정은 뭐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이거는 방금 배웠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여기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거중조정 관세 인정해주고 우리는 미국한테 최애국 대우랑 치해법권 줬잖아. 이걸 근거로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도 조약을 개정했잖아요. 뭐로 바꿨죠? 조일 무역 규칙이 뭐로 바뀌어요? 2차 조일 통상 장정으로 바뀌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관세를 뭘로? 관세 내놔.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도 방공령으로 방어할 권리를 얻게 됐죠. 물론 실패했지만. 자, 근데 이렇게 일본이 관세랑 방공령을 준 거는 뭘 얻고 싶으니까? 미국처럼 최애국 대우 얻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1차 조일 통상 장정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바뀌는가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또 끔찍한 게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뀌는 거. 여러분 청나라가 일본이 내지 무역 가져갔어. 청나라랑 일본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최애국 대우, 자동 패치, 자동 업그레이드 이거 누가 가져갔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 가져가 있잖아. 이 말은 다 적용된다는 얘기야. 이제 조선은 자동문입니다. 외국 상인들은 다 조선의 내륙지방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all, everybody. 자, 그리고 이런 게 조선에게 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자, 여러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동무대였어요. 일본 상인이 활동하는 게 80%였어.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누가 치고 들어와요? 네, 청나라 상인들이 쫙쫙쫙쫙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잡느냐? 55대 45. 거의 5대5까지 따라와. 이렇게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 조선의 경제권을 두고서 청나라랑 일본 상인이 엄청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누가 따라잡는 거야? 그지? 일본을 청나라가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나라랑 일본 상인 간에 이런 치열한 경제적인 경쟁, 이게 나중에 뭐까지 이어지느냐?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청일전쟁의 경제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 청나라랑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지금 청나라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일본은 조일, 수호, 조규, 속약으로 다 내지 통상권 얻어갔죠. 거류지 무역 깨졌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지? 거류지 무역 때까지만 해도 꿀 빨고 있던 유일한 집단 중간 상인들이 몰락하고 외국 상인들이 내륙지방 구석구석으로 들어오니까 국내 산업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나라 상인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선 게 누구냐? 이 내지 무역으로, 내지 통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중간 상인들 중에서 객주들, 얘들이 살아남기 위해 연합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상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외국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디를 가장 노리겠니? 그죠? 우리의 내륙 지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장 많은 돈이 모이는 곳. 우리의 수도
한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양 상인들도 되게 큰 피해를 봐. 그래서 당시 한양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상인들, 이 시전 상인들, 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요. 황국중앙총상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 개화파 있죠. 나라문 열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개화파 있죠. 이 개화파가 분열합니다. 뭐랑 뭐로 분열하느냐?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로 분열해요.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강에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거 개화파가 급진과 온건으로 분열했다고 하는 팩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모군란의 이런 결과도 살펴봤죠.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운 게 조선 책략에 들어온 뒷이야기. 조선 정부가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느냐. 통리, 기무하문, 시비사, 조사시달단, 영서사, 별기군, 방문국, 전한국, 기기창, 우정국. 그리고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미국이랑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 내용 결과 봤고요. 그리고 이모군란의 배경 전개 결과 살펴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각종 탐구 자료들 꼭꼭꼭 읽어보시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기서 끊고 이제 8번 프린트 두 번째 장 개화파 위정척사파부터 갑신정변은 제가 다음 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 강에 만나요.